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루책방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책은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입니다. 이 책은 사실 제가 지난번에 첫 번째 책을 박완서 작가님의 노란집을 나눴었잖아요. 그 책에 보면 박완서 작가님이 여학생 시절에 독서하셨던 그런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을 이야기를 하셨고, 그것을 보면서 나도 한번 다시 읽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저의 삶 가운데 독서량이 가장 많았던 시기, 중학교 3학년에서 한 고등학교 한 2학년? 그쯤이었습니다. 네, 그때 제가 이 책을 읽었었는데 그냥 기억 속에 사랑 이야기다 라는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책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을 도서관에 가서 빌려왔습니다. 집에 왔는데, 빌려와서 보니까 이것은 여기 보이시죠? 푸른숲 주니어라고 해서 청소년들에게 권장하는 그렇게 출판한 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쉬운 말로, 완역본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읽기에 부담 없고 편안한 그런 문체로 되어 있는 책을 제가 빌렸어요. 근데 읽어보니 되게 읽기 좋았고요. 두께도 얇지 않고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책의 줄거리를 한번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 책은 일단은 배경이 영국의 1800년대 시골입니다. 작가인 에밀리 브론테의 고향을 모티브로 해서 쓴 소설로 유명하고요. 그 시골 마을에 두 집안이 나옵니다. 한 집안은 언쇼 집안이고 한 집안은 린턴 집안인데, 그 사이에 한 명의 남자가 등장하면서 벌어지는 사랑과 복수의 그런 이야기이죠. 이 사람은 이름은 히스클리프인데, 히스클리프는 그 두 집안의 사람들과 상관이 없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언쇼 집안의 아버지, 그러니까 언쇼 씨가 다른 곳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길에서 주워온 아이예요. 집시 아이였고, 두 집안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그런 인물로 나옵니다. 그래서 언쇼 집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양자인 듯 양자 아닌 양자 같은 그런 삶을 살다가 아버지가 너무 일찍 돌아가시죠.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집안의 그 모든 사람들은 히스클리프를 인정하지 않고 모질게 핍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여동생인 캐서린이라는 그 여자아이가, 그 집안의 이제 여자아이가 히스클리프를 좀 따뜻하게 감싸주며 이제 둘의 마음이 점점 자라나요. 하지만 결국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분노한 히스클리프가 주변을 되게 힘들게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저는 이 책을 다시 읽어보고 처음 느낌은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저는 이 구조를 너무 많이 봐왔어요. 어디에서? 한국의 드라마에서. 주말 드라마나 아니면 일일 드라마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 많잖아요. 두 집안이 나오는데 서로 앙숙이에요. 원수예요. 그런데 그 집안의 자녀들이 만나서 사랑을 하고, 또 뭐 이모나 삼촌이나 다른 가족들도 또 다른 곳에서 엮이고,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이 책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대충 나이가 맞으면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요. 불행해져요. 그리고 둘 중에 한 명이 병에 걸려 죽거나 이런 것들의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이거 뭐지? 이거 1800년대 영국의 막장인데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물론 지금까지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청소년들에게 권장할 만큼의 그런 매력이 있는 책이겠죠. 그래서 그 매력이 뭘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였고요. 저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두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히스클리프가 진정 사랑했던 대상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정말 사랑했던 게 누구일까요? 물론 캐서린이지만 캐서린 자체에만 사랑했다라고 보기에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초반에 캐서린의 유령이 나오는데 어린 시절의 모습으로 유령이 나와요. 히스클리프는 평생을 그녀를 그리워하며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장성하여 아름다운 캐서린의 모습이 아니라 어렸을 때의 그 캐서린의 모습이 유령으로 나왔을까? 그것은 더 순수했던 시절, 배경과 조건, 주변의 환경 따위 보지 않고 온전히 히스클리프를 인정해 주려 했던 그 어린 날의 모습에 캐서린을 사랑했던 것이라면 그것은 캐서린 안에 투영된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사랑이 아니었을까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캐서린을 통해서 캐서린으로 인하여 충족되어질 수 있는 자신의 욕망이랄까요? 그 두 집안 사람들처럼 떳떳하게 성공적인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싶었던 자기 자신에 대한 욕망, 그것을 정말 진정 사랑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인물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인물을 예를 들자면 언쇼 집안의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의 아들이 나옵니다. 이름은 헤어턴이고 히스클리프가 정말 캐서린에 대한 순수한 사랑 이야기다라고 하기에는 주변에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나쁜 짓 중에 하나가 그 언쇼 집안의 정통 후계자인 그 헤어턴이라는 사람을 그 집안을 완전히 몰락시키게 한 히스클리프, 그 집안의 주인이 된 히스클리프가 이 헤어턴이라는 사람을 너무 핍박하면서 키워요. 괴롭히죠. 글도 가르치지 않고 하인 취급을 하며 그 집안의 잡일을 하는 그런 종으로 이제 그 헤어턴이라는 인물을 키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두 인물이 굉장히 대조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인물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본인의 잘못이 아닌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죠. 우리들의 삶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 우리가 힘든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에 맞닥뜨렸을 때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내가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거죠. 히스클리프처럼 너무나 많은 힘듦의 조건들을 내세우며 복수심으로 증오심으로 그의 삶을 온전히 올인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헤어턴은 그냥 순응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운명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중에 책이 끝날 즈음 해서 사랑에 빠지는 인물로 나옵니다. 정말 폭풍 속에 꽃 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배경에서 사랑하는 여인과 꽃밭을 일구면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조용한 인물로 표현이 됩니다. 이쯤 되면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폭풍의 언덕이란 외부적인 환경적인 그런 요인이라기보다는 히스클리프 내면 안에서 끊임없이 불어오고 있었던 그런 폭풍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참 여러 가지 좋은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전에 읽고 지나쳤던 그런 많은 책들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좀 생겼습니다. 오래전에 만나고 헤어졌던 친구처럼 다시 그런 책들을 읽어보고 다시 만나보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 에피소드를 얘기하자면 예전에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 에밀리 브론테라는 이름이 발음이 너무 예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서 에밀리 브론테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보기도 하고 언니인 제인 에어의 작가인 샬롯 브론테 두 자매 이름이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네, 이런 추억 여행을 또 하게 됐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하루 책방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좋은 책으로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며 오늘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루하루 응원하고요. 언제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책방이었습니다.